연일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정식 운영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명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작전명이 없어가지고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좀 중기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자 그래서 변곡점을 확인하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변곡점을 확인하라. 지금이 변곡점인가요? 자, 이렇게 정하신 그 이유부터 들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뭐 최근에 일단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일단은 좀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지금 변동성이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그 안정권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V 코스피를 확인해 보시면 지난주 초반 24일부터 26일까지 약 한 32 지수대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 한 23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5 이하로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급반등을 했다가 오늘은 미국 시장 영향으로 또 빠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락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기에 좀 한 그러한 시기를 좀 지나야지 어느 정도 좀 현금 비중이 있던 것들도 주식으로 좀 태울 수 있고 이러한 국면이라서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급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변곡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상승 터닝되는 포인트를 좀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전명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곡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그 미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국 시장 영향 때문에 좀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는 중국 시장 영향보다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수와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게 바로 미국 시장 S&P 500 지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중기적인 어떤 트렌드의 안정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달에 최대 이슈 사항인 FOMC 금리 정책 그러한 부분들, 세 번째로는 중국 시장 및 또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를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미션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미국 시장의 중장기적 트렌드 차트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실 텐데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 한 20년 정도인가요? 그런 정도 지금 주봉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지난주에 일단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일단은 중기적인 트렌드가 거의 이제 주봉상으로 한 104주 정도 이평선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연으로 따졌을 때는 2년선이에요. 2년선. 2년선을 건드렸을 때가 2007년도 때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 때 이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외부적인 변수 요인과 약간 결합을 한다면 국면은 2011년도 국면이랑 약간 비슷해요. 이유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QE 정책을 편 이후 2011년도 저 급락장이 나왔을 때가 바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어떤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과 약간 비슷하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저렇게 104주 이평선을 건드렸을 때는요. 미국 시장은 V자 반등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의 트렌드를 형성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변곡점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된다. 예. 네, 이 미정 씨도 일단 9월 FOMC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두 번째 미션이 바로 9월 최대 이슈 미국의 FOMC 금리 정책입니다. 일단 중국발 우려 터지면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많이 이제 수그러든 그 상황이었는데 피셔 부의장의 또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말에 발표됐던 아무래도 이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지금 다시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초점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치들을 조금 보게 될 때는 재고라든가 출하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 지표들이 조금 더 올라왔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피셔 연준 부의장의 어떤 코멘트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변곡점 부근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요 기간을 좀 거치면서 증시는 자연스럽게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국면에 일단 돌입을 해 있던데
여기서는 좀 전략을 좀 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른다고 따라 사거나 떨어진다고 또 손절매하시거나 이런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 2주간의 구간 내에서는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또 약간 좀 떨어진다 싶으면 또 매수하는 약간 그런 트레이딩 구간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이벤트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짧은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벤트 이후에는 시나리오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는요. 금리 인상 시점을 앞두고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이러한 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혹은 글로벌 펀드 플로우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미 2, 3개월 전부터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안정화 그리고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유출이 끝나고 어느 정도 다시 재평가 작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국면의 모습으로 예상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중국 시장 및 원자재 가격 추세 좀 잡으셨는데요. 중국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하고 원자재 가격은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중국 시장은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급반등해서 오른다는 기보다는요. 그냥 빠지지만 않아주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기존의 추세대로 좀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가가 일단은 전체 원자재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 유가의 하락이 원래 이제 애초부터 보게 되면 미국의 셰일가스라는 부분이랑 좀 연관이 됐어요. 근데 오페크에서는 지금 아무런 일단 미국과의 전쟁 뭐 이러한 비슷한 정책을 펴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처음으로 오페크 감산에 대한 논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유가가 현재 유가 가격대가 바닥 이미 임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정유주들이라든가 화학주 혹은 이제 소재 관련된 주식들이 여태까지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주식들의 어떤 반등 정도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바닥론과 추가 하락론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긴 한데 그래도 38달러 선에 바닥은 형성됐다라는데 무게를 조금 더 싣고 계시네요. 네. 자, 이렇게 미션들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죠.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들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작전에 따른 전략은요. 일단 변동성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갈 때 원래 이제 가는 주식들을 추격 매수해서 이익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전략인데 그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위아래로 등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동성 국면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추세가 이제 종목별로 따졌을 때 주 추세, 그러니까 뭐 일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주봉상으로라든가 이렇게 약간 좀 중장기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들이 깨졌던 주식들은요, 올라올 때 그 주 추세선이 다시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인 투자 전략, 반등 국면에서는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향후 장세에 좀 대비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요, 우리나라 이제 그 시장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동반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1위를 하고 있고 향후 이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분 같은 경우도 뭐 작년부터 올해 실적, 내년도 실적까지도 성장하는 기업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목들을 몇 개 좀 추려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표를 좀 띄워주시면요. 네.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뭐 종목들이 굉장히 이러한 종목들에 걸리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준점 자체가 2015년, 16년까지도 성장이 지속된 회사,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사업 내용들이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리딩하고 있는 컴퍼니들을 추렸습니다. 뭐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 뭐 국내 의료 이제 그 소모품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상으로 1위고 원래는 이제 외산 제품들이 좀 주도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의료 기기 쪽에 대한 경쟁력이 좀 부과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브랜드화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이 한 5, 6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실적이
밑받침이 못 돼가지고 주가들이 상당 부분 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아프리카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마지막으로는 뭐, 인바디 같은 경우도요, 체성분 분석기라는 어떤 이러한 산업을 가지고 전체 세계 시장으로 좀 확대해 내가고 있는, 지금 국내 시장 1위지만 글로벌한 어떤 컴퍼니로 좀 성장 도약이 가능한 업체다. 이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표에 있는 내용들 좀 확인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정식 운용력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안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이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투자하십시오. 전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